안녕하세요. 김성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등교 계약이 지연되면서 고민이 많으시죠?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연기, 참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 이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입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일정 변경, 수험생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교과 활동을 더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9월 모의평가 후 수시 원서 접수 마감까지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수시 지원 검토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이 부족하지만 수능 성적이 우수하다면 정시 모집이나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과 성적이 부족하고 수능 성적도 부족하다면 시험을 보는 전형, 적성고사 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논술은 최저 없는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능 성적이 많이 부족하고 학교 활동이 없으면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에 맞는 학생입니다. 수능 성적이 많이 부족한데 학교 활동이 있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이 약간 부족하면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로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교과 전형, 정시 모집, 종합 전형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없는 그런 종합 전형이 더 어울린다고 보입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미리 결정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보충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계약 연기에 따른 수업 일수 감소와 온라인 계약의 영향으로 학교에서 활동 중심의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가 어려워졌으므로 또한 학생부 기록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에 기록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자소서에 잘 담아낼 수 있다면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자는 활동 그 자체보다 그 활동에 담긴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자신의 역할과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지원자 본인의 경험이나 일화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중점을 둘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줄어든 학사 일정만큼 방학도 줄었습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 대학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학평은 고등학교 3학년이 처음 치르는 전국 단위 시험이어서 대입 가늠자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4월 학평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고 입시 전략의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6월 모평을 통하여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하여야 하며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시 모집 수능 최저 충족 여부, 정시 모집 지원 가능 대학 파악은 수시 모집 지원 대학 결정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미리 대비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입 성공의 길, EBS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1, 고2 친구들, EBS 월간 입시의 김한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 중, 고 540만 명이 온라인으로 학교에 다니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초유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5월에는 등교 계약이 가능하긴 한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중간고사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동아리는요? 또 진로 활동은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혼란스러운 시기,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계약하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적당히 온라인 수업 영상만 틀어놓고 딴짓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정신 차리세요.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1, 고2 여러분이 등교 수업을 하게 될 때는 아무리 빨라도 5월 중순 정도인데요. 만약 국내에 큰 바이러스 위험이 또 발견될 때에는 언제라도 등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안정세에 등교 개학을 실시했던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개학 2주 만에 확진자가 급증해서 다시 휴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방학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대충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버리게 될 시간은 2주가 아니라 한 달 혹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개학하면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혹여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마음 딱 잡고 고등학생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공부를 시작합시다. 버려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중간고사 보긴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딱 정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고등학교에서 공지한 학사 일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에 중간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만약 여러분이 5월 중순쯤 등교 개학을 하게 될 경우 거의 1, 2주 만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을 하는 과목에서는 선생님의 수업 필기가, EBS로 수업을 하는 과목이라면 EBS 강의 영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스스로 적어서 정리하는 필기 노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상 수업의 경우 대면 수업보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멍하니 눈으로만 보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볼 때는 알겠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니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EBS의 교과서 진도 특강과 교과서 시험 직전 요약 등 학교 시험 대비 강좌를 통한 교과서 범위 정리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교과서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리 들으면서 학교 시험의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특히 아직 한 번도 시험을 보지 못했던 고1 친구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등교 개학을 안 하게 될 수도, 중간고사를 안 보게 될 수도, 수행평가만으로 시험이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어디 가지 않는다는 사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합시다. 학교에 안 가는데 동아리도 없고 교내 대회도 없고 봉사활동도 못하고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딱 정해드립니다. 비교과란 무엇일까요? 비교과란 학생이 교육과정 중에서 경험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출결이나 수상 경력, 봉사활동, 진로 관련 활동, 독서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갈 수 없는 지금 어떻게 이런 영역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지금 못하는 건 나중에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감이 오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경험을 말해보세요.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진로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키워왔고 어떤 노력을 했나요? 삶에 영향을 준 책 혹은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나요? 대입 자기소개서의 문항과 대입 면접에서 자주 출제되는 질문들 중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좀 되나요? 정리하자면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에 대한 관심을 주도적으로 키워나가는 모든 활동이 비교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일단 관심 분야의 독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수명이 짧은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인생은 충분히 길고 잘 쓰기만 한다면 가장 큰 일을 해내기도 한다. 시간이 흘러 시간이 없다 라고 말하게 되기 전에 지금 당장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EBS 월간 입시 다음 호에 만나요. 일단 홀릭이라고 이름을 정할 때 이게 막 푹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푹 빠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로 홀릭이라고 정했고, 그래서 강의마다 막
푹 빠지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어색한 멘트를 하는데요. 학교 수업 들을 때 생각해보면 선생님 딴 얘기한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정작 수업 들어가면 생각 안 나고, 그래서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듯이 딴 얘기는 아닌 딴 얘기, 개념과 연결된 그런 사례들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과목이 더 애착이 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치학을 전공했으니까 이 정치학의 매력을 알아요. 뭐냐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은 없지만 영어를 어느 정도 하다가 막 귀가 트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을 정말 재미있게 공부를 하면 뉴스나 신문이 확 들리는, 저는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알아가는 즐거움. 그런 측면에서 정치법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사회학은 조금 더 추상적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사회 구조에 거대한 힘에 영향을 받고 있어. 코로나19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자가격리 시켜. 이런 게 사회 구조의 거대한 힘이거든요. 뭐 빈곤의 문제라든가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뭔가 추상적인데 막 철학적인 담론을 담고 있고, 그래서 막 나 사회학해 라고 하면 뭔가 멋져지는 느낌? 학생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고차원적 사고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그래서 두 개의 매력을 따질 수 없다. 너무 두 개 다 매력적이다, 두 과목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네. 정말 통합사회 과목을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해봐라. 왜냐면 통합사회 과목을 저도 했는데, 1학년 통합사회 과목을 저도 했는데, 거기에 경제, 법, 정치, 사회학, 문화인류학, 저 관련된 거 뿐만 아니라 지리, 세계사, 모든 내용들이 정말 버무려져서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1학년 통합사회 라이브 특강을 하면서 경제 제일 어려운 파트가 통합사회에 있어요. 근데 그걸 했는데 애들 수강무기가 선생님 경제학 어려운데 막 나 경제학 한번 해보고 싶다고, 뭔가 또 멋있는 느낌이 들었나? 그런 것처럼 그 통합사회라는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 방향을 좀 해보고 싶은데 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머형이 1번으로 올라오도록 재밌는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하다가 중간에 좀 생뚱맞긴 하지만 그냥 내가 겪었던 일상이나 재밌는 이야기나 또 실수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냥 되게 가벼워지는 느낌과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학교 수업처럼, 진짜 수업처럼 힘들어할 타이밍에 좀 재밌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 목적 이런 거 가지고 재밌는 강의를 하기 위한 노력이었죠. 이게 온라인 계약을 하긴 했지만 혼자 시간을 막 꾸려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시간을 잘 쓰기 정말 어렵잖아요. 제가 임용고사를 준비할 때 항상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고 있긴 하는데, 책을 붙들고 있긴 한데, 그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합격을 할까? 근데 이 느낌은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책을 붙들고 있긴 한데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제 친구가 다른 애들도 다 그럴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그럴 거야. 그게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좀 자신감을 갖고 어제보다 좀 낮게 자신감 갖고 확신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화이팅!